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강물에 떠밀리고 있나요? 왜 나만 이용당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 가슴을 짓누르고 내가 뭐 잘못했나? 라는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순간이 있죠. 가족의 기대, 친구의 배신, 세상의 무관심은 우리의 마음을 상처로 물들이고 그 강물은 외로움의 안개로 덮여요.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줬나? 라는 후회,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해라는 두려움은 우리를 강 한가운데로 떠밀죠. 하지만 법구경은 속삭여요.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금강경은 따뜻하게 말해요. 지금 이 순간 너는 충분하다. 오늘 우리는 이 상처의 강물을 바라보며 자비와 지혜로 평화의 섬에 닿는 여정을 시작할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처로 흐르고 있나요? 가족의 기대는 때로 무거운 강물이 됩니다. 민수 씨는 50대 공무원으로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왔어요. 하지만 왜 나만 희생해야 해?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죠. 자녀의 학비, 부모님의 병원비, 친척의 부탁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했어요. 민수야, 너는 돈이 많잖아 라는 말에 내가 은행인가? 라는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거절하면 가족이 무너질까? 라는 두려움에 또다시 마음을 열었죠.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내가 좋은 남편이 아니었나? 라는 자책은 밤마다 그를 괴롭혔어요. 이웃과 마주쳐도 내가 부탁만 받는 사람인가? 라며 고개를 숙였고 그의 강은 외로움의 안개로 가득했어요. 민수 씨처럼 여러분도 가족의 기대에 짓눌린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부담이 마음을 떠밀었나요? 젊은 마음은 친구와 세상의 배신으로 흔들립니다. 지영 씨는 20대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그녀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지영아, 이거 좀 도와줘라는 말에 밤을 새워 작업을 했지만 고마워 한마디 없이 또 다른 부탁이 이어졌죠. 내가 도구로 보이나? 라는 억울함이 밀려왔지만 거절하면 친구를 잃을까? 라는 불안에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SNS에서는 친구들의 화려한 삶을 보며 왜 나는 이용만 당해? 라는 자책이 그녀를 작게 만들었죠. 직장에서 지영이 이거 내가 해줘라는 동료의 말에 내가 만만해 라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잘 보여야 해라며 입을 다물었어요. 그녀의 강은 고립의 바람으로 휘몰아쳤어요. 지영 씨처럼 여러분도 배신의 상처로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어떤 억울함이 마음을 어둡게 했나요? 이 강물은 이렇게 거칠까요? 우리는 마음을 열 때마다 이제는 진심이 돌아올 거야 라고 기대하지만 그 기대가 깨질 때 상처는 더 깊어져요. 민수 씨는 가족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라는 믿음으로 희생했지만 왜 나만? 이라는 질문만 남았죠. 그의 마음은 내가 더 줘야 사랑받아 라는 집착에 묶여 있었어요. 지영 씨는 친구가 나를 소중히 여길 거야 라는 희망으로 도왔지만 내가 만만했나? 라는 자책만 쌓였어요. 그녀의 마음은 내가 완벽해야 인정받아 라는 강박에 갇혀 있었죠. 법구경은 말해요.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이 강물은 우리의 기대와 집착에서 시작돼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로 강을 더 거칠게 만들었나요? 상처의 강물은 외로움으로 흐릅니다. 민수 씨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내 마음은 누가 알아줄까? 라는 외로움이 그를 덮쳤어요. 아들에게 너도 아빠 마음 좀 알아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부담 줄까? 라며 침묵했죠. 아내에게 나도 힘들어라고 털어놓고 싶었지만 실망할까? 라며 입을 다물었어요. 이웃과의 대화에서도 내가 부탁만 받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 말문이 막혔고 그의 강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지영 씨도 친구들과 웃으며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진짜 괜찮은 걸까? 라는 외로움이 소용돌이쳤죠. SNS에 오늘 좀 힘들어 라고 쓰고 싶었지만 이해 못할까? 라며 지웠어요. 부모님께 나 상처받았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걱정하실까? 라며 전화를 망설였죠.
여러분은 어떤 외로움으로 강을 더 깊게 만들었나요? 이 강물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민수 씨는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해라며 마음의 문을 닫았지만 그 닫힌 문은 외로움의 안개를 더 짙게 했어요. 그는 내가 너무 쉽게 졌나? 라는 후회와 앞으론 냉정해야 해라는 두려움 사이에서 헤맸죠. 지영 씨는 내가 만만해서 이용당했어라며 자신을 탓했지만 그 자책은 고립의 바람을 더 세게 불게 했어요. 그녀는 내가 더 강해져야 해라며 SNS에 완벽한 모습을 올렸지만 그 가면은 마음을 더 무겁게 했죠. 이 강물은 끝없이 흐르고 우리는 그 파도 속에서 숨을 쉬기조차 버거워요. 하지만 금강경은 속삭여요. 지금 이 순간 너는 충분하다. 이 강물 한가운데 평화의 섬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강물에서 어떤 섬을 찾고 싶으신가요? 이 상처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 씨는 가족을 사랑했기에 마음을 열었고 지영 씨는 친구를 믿었기에 손을 내밀었죠. 그 마음은 약한 게 아니라 자비의 씨앗이었어요. 하지만 그 씨앗이 상처로 물들 때 우리는 내가 잘못했나 라고 자책해요. 법구경은 위로해요. 고통은 마음의 집착에서 온다. 우리의 상처는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기대와 집착이 얽힌 강물 때문이에요. 민수 씨의 희생은 사랑이었지만 이해받아야 한다는 기대가 그를 아프게 했죠. 지영 씨의 도움은 진심이었지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이 그녀를 묶었어요. 이 강물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으로 상처의 강을 건넜나요? 평화의 섬은 멀리 있지 않아요. 민수 씨는 어느 날 동네 공원에서 바람을 느끼며 내 마음도 이렇게 흐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강물은 잠시 고요해졌죠. 지영 씨는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어라고 속삭였어요. 그 한 잔의 따뜻함은 고립의 안개를 살짝 걷었죠.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섬이다. 이 강물 속에서도 우리는 숨을 쉬며 섬에 발을 디딜 수 있어요. 호흡 한 번, 미소 하나, 작은 위로면 충분해요. 법구경은 따뜻하게 위로해요. 자비로운 마음은 평화를 낳는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섬의 고요를 느껴보셨나요? 이 여정은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는 상처의 강물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않아요. 그 강물은 흐르고 우리는 그 흐름을 바라보며 자비의 섬으로 걸어갈 거예요. 민수 씨는 가족의 기대와 외로움에서, 지영 씨는 친구의 배신과 고립에서 섬을 찾아갔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강에도 길을 보여줄 거예요. 다음 여정에서 우리는 이 강물의 뿌리를 철학의 빛으로 비춰볼게요.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 금강경은 가르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이 지혜는 상처의 원인을 풀고 평화의 섬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지혜로 이 강을 건너고 싶으신가요? 자, 잠시 눈을 감고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의 차가운 공기, 가슴의 따뜻한 움직임. 이 숨결 속에 이미 평화의 섬이 있습니다. 시간의 강은 흐르고 지금의 당신은 충분해요.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시작이다. 이 강물은 상처로 가득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자비의 씨앗으로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섬으로 흐르고 싶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기대를 붙잡고 있나요? 왜 나만 이용당하는 걸까? 라는 질문은 강물처럼 흐르고 그 파도는 우리의 마음을 억울함과 자책으로 물들입니다. 하지만 이 강물의 뿌리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불교의 지혜는 그 뿌리를 비추며 속삭여요.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금강경은 가르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법구경은 따뜻하게 위로해요. 집착은 고통을 낳고 내려놓음은 평화를 준다. 이용당한 상처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고통은 우리가 기대에 집착하고
자신을 완벽해야 하는 틀에 가두며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 더 깊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강물의 뿌리를 철학의 빛으로 바라보며 자비의 섬으로 가는 길을 찾아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이 강물은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민수 씨는 50대 공무원으로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어요. 그는 가족이 나를 이해해 줄 거야라는 기대를 품었죠. 자녀의 학비를 위해, 부모님의 병원비를 위해, 친척의 부탁을 들어주며 내가 희생하면 사랑받을 거야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민수야, 너는 돈이 많잖아 라는 말에 내가 은행인가? 라는 억울함이 치밀었죠. 그 기대는 이해해줘라는 간절함이었지만 돌아온 것은 왜 나만? 이라는 자책뿐이었어요. 그의 마음은 내가 더 줘야 가족이 행복해라는 집착에 묶여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민수 씨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이해를 기대하며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어떤 기대가 마음을 무겁게 했나요? 젊은 마음도 기대에 강해 떠밀립니다. 지영 씨는 20대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그녀는 친구가 나를 소중히 여길 거야라는 기대를 품었죠. 지영아, 이거 좀 도와줘라는 부탁에 밤을 새워 작업하며 내가 도우면 진심이 돌아올 거야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고마워 한마디 없이 또 다른 부탁이 이어졌고 내가 도구로 보이나? 라는 억울함이 그녀를 덮쳤죠. SNS에서 친구들의 화려한 삶을 보며 내가 인정받으면 행복할 거야라고 기대했지만 왜 나는 뒤처진 걸까? 라는 자책만 쌓였어요. 그녀의 마음은 내가 더 빛나야 사랑받아 라는 강박에 갇혀 강물 속으로 침몰했죠. 지영 씨처럼 여러분도 인정받으려는 기대로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어떤 간절함이 마음을 떠밀었나요? 이 기대는 왜 고통을 낳을까요? 반야심경은 속삭여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 우리의 기대는 영원한 진실이 아니에요. 민수 씨의 가족이 이해해 줄 거야라는 믿음은 그의 사랑이었지만 그 믿음이 고정된 진실이 되길 바랐기에 상처가 됐어요. 가족의 반응은 그의 통제 밖에 있었죠. 지영 씨의 친구가 나를 소중히 여길 거야라는 희망은 그녀의 진심이었지만 친구의 마음은 그녀가 붙잡을 수 없는 바람이었어요. 법구경은 가르쳐요.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우리의 기대는 상대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틀에 묶여 있어요. 그 틀이 깨질 때 강물은 더 거칠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틀로 상대를 묶으며 강을 만들었나요? 강물의 뿌리는 자아의 집착에도 있습니다. 금강경은 말해요.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아라. 민수 씨는 내가 완벽한 아빠, 남편이어야 해라는 자아상에 갇혀 있었어요. 그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가족이 무너질 거야라고 믿으며 자신을 몰아붙였죠. 하지만 그 집착은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자책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내가 더 노력해야 사랑받아 라는 틀에 자신을 가두며 강물을 키웠습니다. 지영 씨는 내가 완벽한 친구, 디자이너여야 해라는 강박에 시달렸어요. 내가 더 빛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해라고 자신을 몰아붙이며 SNS에 완벽한 모습을 올렸죠. 하지만 그 노력은 내가 만만해서 이용당했어 라는 자책으로 흘렀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아상에 집착하며 강을 더 깊게 만들었나요? 이 집착은 상대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불교는 무아를 가르쳐요. 나와 너의 경계가 흐려질 때 우리는 상대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죠. 민수 씨는 가족의 부탁에 왜 나만? 이라고 억울해했지만 가족의 두려움과 불안을 보지 못했어요. 아들은 독립의 압박에, 아내는 가정의 책임에, 친척은 생계의 어려움에 갇혀 있었죠. 그들의 부탁은 민수 씨를 이용하려는 악의가 아니라 그들의 강물이었어요. 지영 씨는 친구의 부탁에 내가 도구야 라고 분노했지만 친구의 불안을 보지 못했어요. 친구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직장은 경쟁의 두려움에 떠밀려 그녀에게 기대었죠. 법구경은 말해요. 자비로운 마음은 고통을 푼다.
우리는 나만 희생했다는 강물에 갇혀 상대의 강물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대의 강물을 놓쳤나요? 이 강물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 씨는 가족을 사랑했기에 기대했고, 지영 씨는 친구를 믿었기에 노력했어요. 그 마음은 잘못이 아니라 자비의 씨앗이었죠. 하지만 그 씨앗이 집착의 뿌리에 얽히며 상처로 자랐어요. 반야심경은 위로해요. 고통은 덧없다. 이 기대와 집착은 영원하지 않아요. 금강경은 가르쳐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민수 씨는 어느 날 사찰에서 스님의 말을 들었어요. 당신의 마음은 강물이지만 그 강물은 지나간다. 그는 숨을 쉬며 내가 지금 충분해라고 속삭였고 그 순간 강물은 잠시 고요해졌죠. 지영 씨는 명상 앱에서 한 문장을 만났어요. 너의 마음은 바람이다. 그녀는 창가에서 나는 나야라고 되뇌었고 그 고요는 강박의 바람을 멈췄어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강물의 고요를 느꼈나요? 철학의 빛은 강물의 뿌리를 비춥니다. 우리의 상처는 내가 더 줘야 한다는 기대, 내가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 나만 희생했다는 무아의 부재에서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 뿌리는 뽑을 수 있어요. 법구경은 말해요. 내려놓는 자는 자유롭다. 민수 씨는 가족이 이해하지 않아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라고 자신을 위로하며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지영 씨는 친구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빛나라고 속삭이며 강박을 풀기 시작했죠. 이 내려놓음은 강물을 샘물로 바꿀 씨앗이에요. 금강경은 속삭여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섬이다. 여러분은 어떤 뿌리를 내려놓으며 섬으로 걸어가고 싶나요? 이 여정은 뿌리를 뽑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강물은 여전히 흐르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자비로 바라보며 평화의 섬에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 다음 여정에서 우리는 민수 씨와 지영 씨가 상처받은 인연에 어떻게 자비의 다리를 놓았는지 들여다볼게요. 아미타경은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자비는 모든 일을 하나로 잇는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강에도 다리를 놓아줄 거예요. 법구경은 따뜻하게 가르쳐요. 자비로운 마음은 평화를 낳는다. 여러분은 어떤 자비로 강물에 다리를 놓고 싶으신가요? 자, 잠시 눈을 감고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의 차가운 공기, 가슴의 따뜻한 움직임. 이 숨결 속에 이미 평화의 섬이 있습니다. 강물은 흐르고 지금의 당신은 충분해요.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빛이다. 이 철학은 여러분의 강물을 비출 등불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기대를 내려놓고 싶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 다리를 놓고 싶으신가요? 시간의 강은 이용당한 상처로 우리를 떠밀고, 가족, 친구, 세상과의 단절은 외로움의 안개를 들이웁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해? 라는 억울함, 내 마음은 누가 알아줄까? 라는 두려움은 우리의 다리를 멀게 했어요.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그 강물 위에 자비의 다리를 놓습니다. 아미타경은 속삭여요. 자비는 모든 일을 하나로 잇는다. 법구경은 가르쳐요. 자비로운 마음은 평화를 낳는다. 금강경은 따뜻하게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달이다. 오늘 우리는 상처받은 인연을 자비와 경계로 치유하며 자신과 세상의 섬을 연결하는 여정을 걸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다리를 놓고 싶으신가요? 상처의 강물은 자신과의 다리부터 흔들립니다. 민수 씨는 50대 공무원으로 가족을 위해 살아왔어요. 하지만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줬나? 라는 자책은 그의 마음을 외롭게 했죠. 그는 거울을 보며 넌 괜찮아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내가 자격 있나? 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가족의 부탁에 내가 은행인가? 라고 억울해하면서도 내가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인가? 라는 두려움에 자신을 몰아붙였죠. 그의 마음은 내가 희생해야 사랑받아 라는 틀에 갇혀 자신과의 대화를 막았어요. 그 단절은 그의 섬을 어둡게 했습니다. 민수 씨처럼
여러분도 자신에게 말하지 못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어떤 자책이 자신과의 다리를 멀게 했나요? 젊은 마음도 자신과의 단절로 흔들립니다. 지영 씨는 20대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그녀는 친구의 부탁에 내가 도구야 라고 억울해했지만 내가 만만해서 이용당했어 라는 자책으로 자신을 탓했죠. 거울 속 자신에게 넌 충분해라고 위로하고 싶었지만 내가 그럴 가치 있나 라며 침묵했어요. SNS에서 오늘 힘들어라고 쓰고 싶었지만 약해 보일까 라며 지웠죠. 직장에서 내가 왜 이걸 해야 해 라고 분노했지만 내가 더 강해야 인정받아라며 자신을 몰아붙였어요. 그녀의 마음은 내가 완벽해야 사랑받아라는 강박에 묶여 자신과의 다리를 끊었어요. 지영 씨처럼 여러분도 자신에게 위로하지 못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어떤 강박이 자신과의 섬을 멀게 했나요? 가족과의 다리는 상처로 흔들립니다. 민수 씨는 아들에게 너도 아빠 마음 좀 알아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부담 줄까? 라며 망설였어요. 아내에게 나도 힘들어라고 털어놓고 싶었지만 실망할까? 라며 입을 다물었죠. 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왜 나만 외로워? 라는 억울함은 그의 다리를 멀게 했어요. 친척의 부탁에 또 나야? 라고 속으로 분노했지만 가족이니 어쩔 수 없지라며 또 받아들였죠. 그 희생은 외로움의 안개를 더 짙게 했어요. 지영 씨는 부모님께 나 상처받았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걱정하실까? 라며 전화를 밀었어요. 오빠에게 요즘 힘들어 라고 나누고 싶었지만 부담스러울까? 라며 메시지를 지웠죠. 그녀의 강물은 고립으로 흘렀어요. 여러분은 어떤 가족과의 다리를 망설이셨나요? 세상과의 다리도 강물 속에서 무너집니다. 민수 씨는 이웃과 마주쳐 커피 한 잔 어때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내가 부탁만 받는 사람인가? 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동네 모임에서 내 생각은 이라고 나누고 싶었지만 이해 못할까? 라며 침묵했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두려움은 그의 목소리를 가뒀어요. 지영 씨는 SNS에 오늘 바람이 따뜻해라고 쓰고 싶었지만 좋아요 안 받으면 어쩌지? 라며 지웠어요. 직장에서 이건 좀 부담스러워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만만해 보일까? 라며 웃음으로 넘겼죠. 그녀의 강물은 세상과의 단절로 깊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떤 세상 앞에서 다리를 주저하셨나요? 자비는 이 강물에 다리를 놓습니다. 아미타경은 말해요. 자비는 모든 일을 하나로 잇는다. 민수 씨는 어느 날 사찰 명상 모임에서 스님의 말을 들었어요. 상대의 강물을 보세요. 그는 자신에게 넌 최선을 다했어라고 위로하며 자비의 다리를 놓기 시작했죠. 아내와 산책하며 요즘 내가 좀 힘들었어라고 털어놓았어요. 당신이 말해줘서 나도 마음이 열렸어라는 미소는 외로움의 강을 따뜻함으로 바꿨어요. 아들에게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아빠, 나도 고마워라는 답장은 소원의 다리를 이어줬어요. 그는 자신과의 공감을 통해 가족과의 섬을 연결했죠.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떤 자비로 다리를 놓고 싶으신가요? 지영 씨도 자비의 다리를 놓았어요. 법구경은 가르쳐요. 자비로운 마음은 평화를 낳는다. 그녀는 명상 앱에서 한 문장을 만났어요. 너의 마음은 상대의 거울이다. 퇴근 후 방에서 3분 호흡을 하며 나는 나야라고 되뇌었고 그 고요는 강박의 안개를 걷었어요. 친구에게 내가 있어 다행이야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 말해줘서 나도 위로받았어 라는 답장은 고립의 다리를 이어줬죠. 부모님께 보고 싶어요라고 전화했고 내 목소리가 힘이 돼 라는 말은 불안의 강을 평화로 채웠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넌 충분해라고 위로하며 세상과의 섬을 연결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공감으로 관계의 다리를 놓고 싶으신가요? 경계는 자비의 다리를 단단히 합니다.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자유다. 민수 씨는 친척의 부탁에 지금은 좀 힘들어요 라고 처음으로 거절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알겠어. 다음에 부탁할게라는 답장은 그의 자존을 지켰죠. 그는 이웃에게 이번엔 제가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균형을 찾았어요. 좋지. 언제든 말해라는 미소는 그의 섬을 빛으로 채웠어요. 지영 씨는 직장에서 이건 제가 하기 어렵겠어요 라고 경계를 세웠어요. 알겠어. 같이 해보자 라는 동료의 말은 그녀의 강을 샘물로 바꿨어요. 그녀는 SNS에 오늘은 나를 위해 쉬어라고 쓰며 좋아요를 기다리지 않았죠. 내 글 보고 나도 쉬었어 라는 댓글은 세상의 다리를 이어줬어요. 여러분은 어떤 경계로 자존의 다리를 놓고 싶으신가요? 이 다리는 서툴러도 빛을 냅니다. 민수 씨의 대화는 어색했고 그의 거절은 떨렸어요. 하지만 그 자비는 외로움의 강을 평화로 바꿨어요. 지영 씨의 메시지는 망설였고 그녀의 경계는 서툴렀죠. 하지만 그 공감은 고립의 안개를 희망으로 걷었어요. 법구경은 위로해요. 자비로운 마음은 평화를 낳는다. 그들의 다리는 작았지만 현재의 섬을 연결하기에 충분했어요. 우리의 강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는 다시 밀려올 수 있지만 자비와 경계는 언제나 다리를 놓아줍니다. 여러분은 민수 씨와 지영 씨의 어떤 다리에서 용기를 얻으셨나요? 앞으로 우리는 이 다리를 더 단단히 가꿀 거예요. 다음 여정에서 민수 씨와 지영 씨가 상처의 강을 어떻게 치유의 섬으로 바꿨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그들은 호흡과 감사, 대화와 나눔으로 자존의 섬을 키웠어요.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씨앗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강에도 섬을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연으로 섬을 연결하고 싶으신가요? 자, 잠시 눈을 감고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의 차가운 공기, 가슴의 따뜻한 움직임. 이 숨결 속에 이미 자비의 다리가 있습니다. 강물은 흐르고 지금의 당신은 충분해요.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연결이다. 이 인연은 여러분의 섬을 비출 빛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다리로 자라나고 싶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치유의 섬을 꿈꾸고 있나요? 시간의 강은 이용당한 상처로 우리를 떠밀고 왜 나만 희생해야 해? 라는 억울함은 마음을 외로움의 안개로 덮습니다. 하지만 그 강물 한가운데 자비와 지혜로 평화의 섬에 닿은 이들이 있어요. 민수 씨와 지영 씨는 가족과 친구, 세상의 기대에 짓눌렸지만 호흡과 대화, 경계와 나눔으로 자존의 섬을 찾아갔죠. 법구경은 속삭여요. 자비로운 마음은 평화를 낳는다. 금강경은 가르쳐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섬이다. 반야심경은 위로해요. 모든 고통은 바람처럼 지나간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치유 여정을 따라 상처의 강을 건너 평화의 섬으로 가는 길을 걸어볼게요. 그들의 어떤 순간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나요? 민수 씨의 강물은 가족의 기대로 거칠었습니다. 그는 50대 공무원으로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왔어요. 자녀의 학비, 부모님의 병원비, 친척의 부탁은 그의 어깨를 짓눌렀죠. 민수야, 너는 돈이 많잖아 라는 말에 내가 은행인가? 라는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거절하면 가족이 무너질까? 라며 또 마음을 열었어요. 아내와의 대화는 줄어들고 내가 좋은 남편이 아니었나? 라는 자책은 밤을 어둡게 했어요. 이웃의 무심한 말에 내가 부탁만 받는 사람인가? 라며 고개를 숙였죠. 그의 강은 외로움의 안개로 덮여 있었어요. 내가 너무 쉽게 졌나? 라는 후회와 앞으론 냉정해야 해라는 두려움은 그의 섬을 더 멀게 했어요. 여러분은 민수 씨의 어떤 상처에 공감하시나요? 민수 씨의 치유는 작은 호흡에서 시작됐어요.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섬이다. 그는 동네 사찰명상 모임에서 스님의 말을 들었죠.
숨은 당신의 고요입니다. 매일 아침 창가에서 5분 호흡을 시작했어요. 코끝에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나는 충분해라고 속삭였고 그 숨결은 자책의 파도를 바람으로 날렸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5분이면 충분했죠. 그는 아내와 산책하며 요즘 내가 좀 힘들었어 라고 털어놓았어요. 당신이 말해줘서 나도 마음이 열렸어 라는 미소는 외로움의 강을 샘물로 바꿨어요. 아들에게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아빠, 나도 고마워라는 답장은 소원의 다리를 이어줬어요. 여러분은 민수 씨의 어떤 대화에서 희망을 느끼시나요? 민수 씨는 경계로 자존의 섬을 지켰어요. 법구경은 가르쳐요. 자비로운 마음은 평화를 낳는다. 그는 친척의 부탁에 지금은 좀 힘들어요 라고 처음으로 거절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알겠어. 다음에 부탁할게라는 답장은 그의 마음을 지켰죠. 이웃에게 이번엔 제가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균형을 찾았어요. 좋지. 언제든 말해라는 미소는 그의 섬을 빛으로 채웠어요. 그는 동네 봉사 모임에 나가며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어 라고 느꼈어요. 노인들에게 밥을 나누며 민수 씨, 고마워라는 말을 들었고 그 나눔은 자책의 강을 평화의 샘물로 바꿨어요. 민수 씨의 섬은 이제 희망의 나무로 자라났죠. 여러분은 그의 어떤 경계에서 용기를 얻으셨나요? 지영 씨의 강물은 친구와 세상의 배신으로 소용돌이쳤어요. 20대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그녀는 친구의 부탁에 밤을 새워 작업했지만 고마워 한마디 없이 또 부탁받았죠. 내가 도구로 보이나? 라는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거절하면 친구를 잃을까? 라며 또 도왔어요. SNS에서 친구들의 화려한 삶을 보며 왜 나는 뒤처진 걸까? 라고 자책했어요. 직장에서 지영이 이거 내가 해줘라는 말에 내가 만만해 라고 분노했지만 잘 보여야 해라며 입을 다물었죠. 내가 완벽해야 인정받아라는 강박은 그녀의 섬을 고립의 안개로 덮었어요. 내가 만만해서 이용당했어라는 자책은 그녀의 강을 더 깊게 했죠. 지영 씨의 어떤 고통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나요? 지영 씨의 치유도 호흡에서 시작됐어요. 반야심경은 위로예요. 고통은 바람처럼 지나간다. 그녀는 명상 앱에서 한 문장을 만났어요. 너의 마음은 하늘이다. 퇴근 후 방에서 3분 호흡을 하며 나는 나야라고 되뇌었고 그 고요는 강박의 안개를 걷었어요. 친구에게 내가 있어 다행이야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 말해줘서 나도 위로받았어 라는 답장은 고립의 다리를 이어줬어요. 부모님께 보고 싶어요 라고 전화했고 내 목소리가 힘이 돼 라는 말은 불안의 강을 평화로 채웠어요. 그녀는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어 라고 속삭이며 자신과의 섬을 연결했죠. 지영 씨의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따뜻함을 주나요? 지영 씨는 경계와 나눔으로 섬을 키웠어요.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자유다. 그녀는 직장에서 이건 제가 하기 어렵겠어요 라고 경계를 세웠어요. 알겠어. 같이 해보자라는 동료의 말은 그녀의 강을 샘물로 바꿨어요. SNS에 오늘은 나를 위해 쉬어라고 쓰며 좋아요를 기다리지 않았죠. 내 글 보고 나도 쉬었어 라는 댓글은 세상의 다리를 이어줬어요. 그녀는 동네 카페에서 무료 디자인 워크숍을 열었어요. 지영 씨 덕분에 용기 냈어요 라는 말은 그녀의 섬을 희망으로 채웠어요. 그 나눔은 내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어 라는 깨달음으로 고립의 강을 평화로 바꿨어요. 여러분은 지영 씨의 어떤 나눔에서 영감을 받으셨나요? 이 치유는 완벽하지 않아도 섬을 빛냅니다. 민수 씨의 호흡은 어색했고 그의 거절은 떨렸어요. 하지만 그 자비는 자책의 강을 평화로 바꿨어요. 지영 씨의 메시지는 망설였고 그녀의 경계는 서툴렀죠. 하지만 그 공감은 고립의 안개를 희망으로 걷었어요. 법구경은 위로예요. 자비로운 마음은 평화를 낳는다.
그들의 섬은 작았지만 현재의 고요를 채우기에 충분했어요. 우리의 강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는 다시 밀려올 수 있지만 이 치유는 언제나 섬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민수 씨와 지영 씨의 어떤 순간에서 위로를 느끼셨나요? 이 섬은 매일 자랍니다. 민수 씨는 호흡과 대화, 경계와 봉사로 자존의 섬을 키웠어요. 그의 강은 이제 샘물로 흐르고 외로움은 나무로 자랐죠. 지영 씨는 호흡과 메시지, 경계와 나눔으로 고립의 강을 희망으로 채웠어요. 그녀의 섬은 이제 꽃으로 피어났어요. 반야심경은 말해요. 고통은 덧없다. 그들의 치유는 우리의 강에도 씨앗을 뿌렸어요. 금강경은 속삭여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샘물이다. 여러분의 섬도 이처럼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치유로 섬을 가꾸고 싶으신가요? 앞으로 우리는 이 섬을 더 풍요롭게 채울 거예요. 다음 여정에서 민수 씨와 지영 씨가 상처의 강물을 어떻게 표현으로 풀어냈는지 들여다볼게요. 그들은 일기와 창작, 글과 나눔으로 마음의 파도를 그림으로 바꿨어요.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그림이다. 그들의 표현은 여러분의 강에도 색을 더해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으로 섬을 채우고 싶으신가요? 자, 잠시 눈을 감고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의 차가운 공기, 가슴의 따뜻한 움직임. 이 숨결 속에 이미 치유의 섬이 있습니다. 강물은 흐르고 지금의 당신은 충분해요.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빛이다. 이 사례는 여러분의 섬을 비출 샘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섬으로 자라나고 싶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감정을 어떤 그림으로 그리고 싶으신가요? 시간의 강은 이용당한 상처로 흐르고 왜 나만 희생했나? 라는 억울함, 내가 부족했나? 라는 자책은 마음을 외로움의 안개로 덮습니다. 하지만 그 강물을 캔버스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민수 씨와 지영 씨는 글과 창작, 나눔으로 상처의 파도를 그림으로 그리며 자존의 섬을 빛으로 채웠죠. 금강경은 속삭여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그림이다. 법구경은 가르쳐요. 마음을 여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반야심경은 위로해요. 모든 고통은 바람처럼 지나간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표현 여정을 따라 강물의 상처를 치유의 그림으로 바꾸는 길을 걸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어떤 그림으로 그리고 싶으신가요? 민수 씨의 강물은 가족의 기대로 거칠었어요. 그는 50대, 공무원으로 자녀의 학비, 부모님의 병원비, 친척의 부탁에 짓눌렸죠. 민수야, 너는 돈이 많잖아 라는 말에 내가 은행인가? 라는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인가? 라며 마음을 열었어요. 아내와의 대화는 줄어들고 내가 좋은 남편이 아니었나? 라는 자책은 밤을 어둡게 했어요. 이웃의 무심한 말에 내가 부탁만 받는 사람인가? 라며 고개를 숙였죠. 내가 너무 쉽게 졌나? 라는 후회는 그의 섬을 외로움으로 물들였어요. 그 강물은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자책으로 소용돌이 쳤습니다. 민수 씨의 억울함이 여러분의 어떤 상처와 닿나요? 민수 씨는 글과 창작으로 강물을 그림으로 바꿨어요.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그림이다. 그는 사찰 명상 모임에서 스님의 말을 들었죠. 마음의 파도를 글로 적어보세요. 매일 밤 작은 노트에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내가 미소 지어줬어. 고마워. 공원 바람이 시원했어. 감사해.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줄이면 충분했죠. 그 글은 내가 희생만 했나? 라는 자책을 내 삶은 소중해라는 빛으로 바꿨어요. 그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서툴렀던 점, 미안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넸고, 아빠, 나도 미안했어라는 답장은 외로움의 강을 샘물로 채웠어요. 여러분은 민수 씨의 어떤 글로 위로받으시나요?
민수 씨는 창작과 나눔으로 섬을 빛냈어요. 법구경은 가르쳐요. 마음을 여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그는 마당에 꽃을 심었어요. 빨간 튤립을 심으며 이 꽃은 내 마음이야 라고 속삭였죠. 물을 주며 내가 나를 가꿀 수 있어 라고 느꼈고 꽃이 피자 그의 섬은 색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동네 봉사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도 상처받았지만 꽃을 심으며 마음을 키웠어요. 노인들의 미소와 민수 씨, 멋져라는 말은 자책의 파도를 희망의 그림으로 바꿨어요. 그는 이웃에게 튤립을 나눴고 이 꽃 보고 힘냈어요 라는 말은 그의 섬을 나무로 키웠어요. 민수 씨의 어떤 창작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나요? 지영 씨의 강물은 친구와 세상의 배신으로 휘몰아쳤어요. 20대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그녀는 친구의 부탁에 밤을 새웠지만 고마워 없이 또 부탁받았죠. 내가 도구야 라는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거절하면 친구를 잃을까 라며 도왔어요. SNS에서 친구들의 화려한 삶에 왜 나는 뒤처졌나 라고 자책했고 직장에서 지영이 이거 내가 해줘 라는 말에 내가 만만해 라고 분노했지만 잘 보여야 해 라며 웃었어요. 내가 완벽해야 인정받아 라는 강박은 그녀의 섬을 고립의 안개로 덮었어요. 내가 만만해서 이용당했어 라는 자책은 강을 더 깊게 했죠. 지영 씨의 어떤 고통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나요? 지영 씨는 시와 스케치로 강물을 캔버스로 바꿨어요. 반야심경은 위로예요. 고통은 바람처럼 지나간다. 그녀는 명상 앱에서 한 문장을 만났어요. 마음은 하늘에 펼쳐진다. 퇴근 후 노트에 시를 썼어요. 나의 강물은 바람이야. 흐르다. 지나가라. 짧은 글이었지만 그 억울함은 종이 위에서 춤췄어요. 그녀는 창가에서 내 마음은 자유야라고 속삭이며 커피잔을 스케치했어요. 떨리는 펜선이었지만 내가 나를 그릴 수 있어 라는 마음은 그림에 담겼어요. 친구에게 너에게 솔직해지고 싶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나도 너 말에 위로받았어 라는 답장은 고립의 강을 빛으로 나눴어요. 지영의 어떤 시가 여러분에게 따뜻함을 주나요? 지영은 SNS와 나눔으로 섬을 꽃피웠어요.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이 너의 표현이다. 그녀는 SNS에 오늘은 나를 위해 쉬었다라고 썼어요. 좋아요를 기다리지 않는 글이 처음으로 자유로웠죠. 내 글 보고 나도 쉬었어 라는 댓글은 세상의 다리를 연결했어요. 그녀는 동네 카페에서 무료 디자인 워크숍을 열었어요. 내가 배운 걸 나누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참가자들과 스케치를 공유했죠. 지영 씨, 덕분에 용기 냈어요 라는 말은 그녀의 섬을 꽃으로 피웠어요. 그 나눔은 내가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어 라는 깨달음으로 강박의 강을 희망의 그림으로 바꿨어요. 지영의 어떤 나눔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나요? 이 표현은 서툴러도 섬을 빛냅니다. 민수 씨의 일기는 짧았고 그의 편지는 떨렸어요. 하지만 그 글은 자책의 강을 평화의 샘물로 바꿨어요. 그의 꽃은 작았지만 그 창작은 외로움의 안개를 색으로 걷었죠. 지영의 시는 어설펐고 그녀의 스케치는 서툴렀어요. 하지만 그 표현은 고립의 파도를 희망의 캔버스로 바꿨어요. 법구경은 위로예요. 마음을 여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그들의 그림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섬을 채우기에 충분했어요. 우리의 강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는 다시 밀려올 수 있지만 이 표현은 언제나 섬을 색으로 물들입니다. 여러분은 민수 씨와 지영 씨의 어떤 그림에서 위로를 느끼셨나요? 이 섬은 매일 색을 더해요. 민수 씨는 일기와 편지, 꽃과 나눔으로 자존의 섬을 가꿨어요. 그의 강은 이제 샘물로 흐르고 외로움은 꽃밭으로 자랐죠. 지영은 시와 스케치, SNS와 워크숍으로 고립의 강을 희망으로 채웠어요. 그녀의 섬은 이제 빛으로 피어났어요. 반야심경은 말해요.
고통은 덧없다. 그들의 표현은 우리의 강에도 물감을 뿌렸어요. 금강경은 속삭여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캔버스다. 여러분의 섬도 이처럼 빛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그림으로 섬을 채우고 싶으신가요? 앞으로 우리는 이 섬을 더 단단히 가꿀 거예요. 다음 여정에서 민수 씨와 지영 씨가 호흡과 감사, 대화와 관찰로 치유의 씨앗을 어떻게 심었는지 들여다볼게요. 그들은 작은 실천으로 자존의 섬을 키웠어요.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씨앗이다. 그들의 실천은 여러분의 강에도 뿌리를 내려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표현으로 섬을 가꾸고 싶으신가요? 자, 잠시 눈을 감고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의 차가운 공기, 가슴의 따뜻한 움직임. 이 숨결 속에 이미 치유의 그림이 있습니다. 강물은 흐르고 지금의 당신은 충분해요.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빛이다. 이 표현은 여러분의 섬을 비출 물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그림으로 자라나고 싶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마음의 섬에 심고 싶으신가요? 시간의 강은 이용당한 상처로 우리를 떠밀고 왜 나만 희생했나? 라는 억울함과 내가 부족했나? 라는 자책은 마음을 외로움의 안개로 덮습니다. 하지만 그 강물 한가운데 작은 실천으로 평화의 섬을 가꾸는 길이 있어요. 민수 씨와 지영 씨는 호흡과 감사, 대화와 경계, 관찰로 자존의 씨앗을 심으며 상처의 강을 샘물로 바꿨어요. 금강경은 속삭여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뿌리다. 법구경은 가르쳐요. 작은 실천이 큰 평화를 낳는다. 반야심경은 위로해요. 모든 고통은 바람처럼 지나간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실천 여정을 따라 치유의 씨앗을 심는 길을 걸어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씨앗을 심고 싶으신가요? 민수 씨의 강물은 가족의 기대로 거칠었어요. 50대 공무원인 그는 자녀의 학비, 부모님의 병원비, 친척의 부탁에 짓눌렸죠. 민수야, 너는 돈이 많잖아 라는 말에 내가 은행인가? 라는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인가? 라며 마음을 열었어요. 아내와의 대화는 줄어들고 내가 좋은 남편인가? 라는 자책은 밤을 어둡게 했어요. 이웃의 무심한 말에 내가 부탁만 받는 사람인가? 라며 고개를 숙였죠. 내가 너무 쉽게 졌나? 라는 후에는 그의 섬을 외로움으로 물들였어요. 그 강은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자책으로 소용돌이쳤어요. 민수 씨의 어떤 상처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나요? 민수 씨는 호흡으로 치유의 씨앗을 심었어요.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뿌리다. 그는 사찰 명상 모임에서 스님의 말을 들었죠. 숨은 당신의 고요입니다. 매일 아침 창가에서 5분 호흡을 시작했어요. 코끝의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나는 지금 충분해라고 속삭였고 그 숨결은 자책의 파도를 바람으로 날렸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5분이라면 할 수 있어라며 꾸준히 이어갔다. 출근길 버스에서도 점심시간 공원에서도 그는 잠시 숨을 쉬며 내가 최선을 다했어라고 위로했어요. 그 호흡은 내가 부족해라는 강을 고요한 샘물로 바꿨죠. 여러분은 민수 씨의 호흡에서 어떤 평화를 느끼시나요? 민수 씨는 감사와 대화로 섬을 가꿨어요. 법구경은 가르쳐요. 작은 실천이 평화를 낳는다. 그는 저녁 식탁에서 아내에게 오늘 당신 미소가 따뜻했어라고 말했어요. 어색한 미소였지만 고마워. 당신 말에 힘이 나라는 답장은 외로움의 안개를 걷었어요. 아들에게 내가 노력하는 모습, 아빠는 알아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빠, 나도 고마워라는 답장은 소원의 다리를 이어줬죠. 그는 이웃과 커피를 마시며 요즘 좀 힘들었어요. 라고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나도 그랬던 적 있어라는 공감은 그의 섬을 따뜻함으로 채웠어요. 그 감사와 대화는 자책의 강을 희망의 나무로 키웠어요. 민수 씨의 어떤 대화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나요? 민수 씨는 경계와 관찰로 씨앗을 지켰어요. 반야심경은 위로해요. 고통은 바람처럼 지나간다. 그는 친척의 부탁에 지금은 좀 힘들어요 라고 거절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알겠어. 괜찮아 라는 답장은 그의 자존을 지켰죠. 그는 내가 거절해도 괜찮구나 라고 관찰하며 마음을 다독였어요. 이웃 모임에서 이번엔 제가 부탁할게요 라고 균형을 맞췄어요. 좋지. 언제든 말해라는 미소는 그의 섬을 빛으로 채웠어요. 그는 저녁에 잠시 앉아 오늘 내가 억울했구나 라고 감정을 바라봤어요. 그건 지나갈 거야 라고 속삭이며 강물을 고요히 보냈죠. 그 경계와 관찰은 그의 섬을 단단한 뿌리로 키웠어요. 여러분은 민수 씨의 어떤 경계에서 힘을 얻으셨나요? 지영 씨의 강물은 친구와 세상의 배신으로 소용돌이쳤어요. 20대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그녀는 친구의 부탁에 밤을 새웠지만 고마워 없이 또 부탁받았죠. 내가 도구야 라는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거절하면 친구를 잃을까 라며 도왔어요. SNS에서 친구들의 화려한 삶에 나는 왜 뒤처졌나 라고 자책했고 직장에서 지영이 이거 내가 해 라는 말에 내가 만만해 라고 분노했지만 잘 보여야 해 라며 웃었어요. 내가 완벽해야 인정받아라는 강박은 그녀의 섬을 고립의 안개로 덮었어요. 내가 만만해서 이용당했어라는 자책은 강을 더 깊게 했죠. 지영 씨의 어떤 고통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나요? 지영 씨는 호흡과 감사로 치유의 씨앗을 심었어요.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이 너의 뿌리다. 그녀는 명상 앱에서 한 문장을 만났어요. 숨은 너의 자유다. 퇴근 후 방에서 3분 호흡을 시작했어요. 코끝의 공기를 느끼며 나는 나야라고 되뇌었고 그 고요는 강박의 안개를 걷었어요. 처음엔 짧았지만 3분이면 충분해라며 이어갔다. 카페에서도 산책길에서도 잠시 멈춰 나는 충분해라고 속삭였어요. 그녀는 친구에게 내가 있어 다행이야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 말에 나도 힘이 나라는 답장은 고립의 강을 따뜻함으로 채웠어요. 부모님께 오늘 고마웠어요 라고 전화했고 내 목소리가 힘이 돼 라는 말은 불안의 섬을 희망으로 키웠어요. 지영의 어떤 감사가 여러분에게 따뜻함을 주나요? 지영 씨는 대화와 경계, 관찰로 섬을 키웠어요. 법구경은 가르쳐요. 작은 실천이 평화를 낳는다. 그녀는 친구와 카페에서 요즘 좀 힘들었어라고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나도 그랬어. 말해줘서 고마워라는 공감은 다리를 이어줬어요. 직장에서 이건 제가 하기 어렵겠어요 라고 경계를 세웠어요. 알겠어. 같이 해보자라는 동료의 말은 그녀의 자존을 지켰죠. 그녀는 SNS에 오늘은 나를 위해 쉬어라고 쓰며 좋아요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내 글 보고 나도 쉬었어 라는 댓글은 세상의 섬을 연결했어요. 밤에 오늘 내가 불안했구나 라고 감정을 관찰하며 그건 흐를 거야 라고 위로했어요. 그 관찰은 강박의 강을 샘물로 바꿨어요. 지영의 어떤 관찰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나요? 이 실천은 작아도 섬을 자라게 해요. 민수 씨의 호흡은 어색했고 그의 거절은 떨렸어요. 하지만 그 씨앗은 자책의 강을 평화로 바꿨어요. 그의 대화는 서툴렀지만 외로움의 안개를 희망으로 걷었죠. 지영의 호흡은 짧았고 그녀의 경계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 실천은 고립의 파도를 샘물로 바꿨어요. 반야심경은 말해요. 고통은 덧없다. 그들의 씨앗은 작았지만 현재의 섬을 뿌리로 키우기에 충분했어요. 우리의 강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는 다시 밀려올 수 있지만 이 실천은 언제나 섬을 가꿀 수 있어요. 여러분은 민수 씨와 지영 씨의 어떤 실천에서 용기를 느끼셨나요? 이 섬은 매일 뿌리를 내립니다. 민수 씨는 호흡과 감사, 대화와 경계,
관찰로 자존의 섬을 키웠어요. 그의 강은 이제 샘물로 흐르고 외로움은 나무로 자랐죠. 지영은 호흡과 메시지, 대화와 경계, 관찰로 고립의 강을 희망으로 채웠어요. 그녀의 섬은 이제 꽃으로 피어났어요. 금강경은 속삭여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씨앗이다. 그들의 실천은 우리의 강에도 뿌리를 심었어요. 여러분의 섬도 이처럼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실천으로 섬을 가꾸고 싶으신가요? 앞으로 우리는 이 섬을 하늘로 비상시킬 거예요. 다음 여정에서 민수 씨와 지영 씨가 어떻게 치유의 섬에서 평화로 날아올랐는지 들여다볼게요. 그들은 자비와 지혜로 상처의 강을 자유의 하늘로 바꿨어요. 법구경은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만족하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그들의 비상은 여러분의 강에도 날개를 달아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씨앗으로 섬을 뿌리내리고 싶으신가요? 자, 잠시 눈을 감고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의 차가운 공기, 가슴의 따뜻한 움직임. 이 숨결 속에 이미 치유의 씨앗이 있습니다. 강물은 흐르고 지금의 당신은 충분해요.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뿌리다. 이 실천은 여러분의 섬을 비출 빛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씨앗으로 자라나고 싶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하늘을 향해 마음을 날리고 싶으신가요? 시간의 강은 우리를 이용당한 상처로 떠밀었고, 왜 나만 희생했나? 라는 억울함, 내가 부족했나? 라는 자책은 마음을 외로움의 안개로 덮었죠. 하지만 우리는 민수 씨와 지영 씨의 여정을 따라 강물에서 평화의 섬으로, 그리고 자유의 하늘로 비상하는 길을 걸어왔어요. 반야심경은 위로해요. 모든 고통은 바람처럼 지나간다. 금강경은 속삭여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날개다. 법구경은 가르쳐요. 만족하는 마음은 평화를 낳는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치유 여정을 되새기며 자비와 지혜로 상처의 강을 넘어 자유의 하늘로 비상하는 길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하늘로 비상하고 싶으신가요? 민수 씨의 강물은 가족의 기대로 거칠었어요. 50대 공무원인 그는 자녀의 학비, 부모님의 병원비, 친척의 부탁에 짓눌렸죠. 민수야, 너는 돈이 많잖아 라는 말에 내가 은행인가? 라는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인가? 라며 희생했어요. 아내와의 대화는 줄어들고 내가 좋은 남편인가? 라는 자책은 밤을 어둡게 했어요. 이웃의 무심한 말에 내가 부탁만 받는 사람인가? 라며 고개를 숙였죠. 그의 강은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외로움으로 소용돌이쳤어요. 하지만 그는 그 강물 한가운데서 치유의 섬을 찾았어요. 여러분은 민수 씨의 어떤 상처에서 공감을 느끼셨나요? 민수 씨는 호흡으로 섬의 씨앗을 심었어요. 사찰에서 스님의 말, 숨은 너의 고요다를 듣고 매일 아침 5분 호흡을 시작했죠. 나는 충분해라고 속삭이며 자책의 파도를 고요로 바꿨어요. 그는 아내에게 요즘 힘들었어라고 솔직히 털어놓았고 당신 말에 나도 위로받았어라는 미소는 외로움의 안개를 걷었어요. 아들에게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아빠, 고마워라는 답장은 소원의 다리를 이어줬어요. 친척의 부탁에 지금은 힘들어요 라고 경계를 세웠고 알겠어라는 답장은 자존을 지켰죠. 그는 감사일기에 아내의 미소, 고마워라고 적으며 마음을 가꿨고 마당에 튤립을 심으며 내가 나를 돌볼 수 있어 라고 느꼈어요. 동네 봉사에서 민수 씨, 고마워라는 말을 들으며 그의 섬은 나무로 자랐죠. 민수 씨의 어떤 씨앗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나요? 지영 씨의 강물은 친구와 세상의 배신으로 휘몰아쳤어요. 20대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그녀는 친구의 부탁에 밤을 새웠지만 고마워 없이 또 부탁받았죠. 내가 도구야 라는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거절하면 친구를 잃을까 라며 도왔어요. SNS에서 친구들의 화려한 삶에 나는 왜 뒤처졌나 라고 자책했고
직장에서 지영이 이거 내가 해라는 말에 내가 만만해 라고 분노했지만 잘 보여야 해라며 웃었어요. 내가 완벽해야 인정받아라는 강박은 그녀의 섬을 고립으로 덮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강물 속에서 평화의 섬을 키웠어요. 지영 씨의 어떤 고통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나요? 지영 씨는 호흡으로 치유의 뿌리를 내렸어요. 영상 앱에서 숨은 너의 자유다라는 말을 듣고 퇴근 후 3분 호흡을 시작했죠. 나는 나야라고 되뇌며 강박의 안개를 걷었어요. 그녀는 친구에게 내가 있어 다행이야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너 말에 나도 위로받았어라는 답장은 고립의 다리를 이어줬어요. 부모님께 보고 싶어요라고 전화했고 내 목소리가 힘이 돼라는 말은 불안을 희망으로 바꿨어요. 직장에서 이건 어렵겠어요 라고 경계를 세웠고 알겠어, 같이 해보자라는 동료의 마른 자존을 지켰죠. 그녀는 시로 나의 강물은 바람이야라고 적으며 억울함을 풀었고 커피잔 스케치로 내가 나를 그릴 수 있어 라고 느꼈어요. 동네 워크숍에서 지영씨 덕분에 용기 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며 그녀의 섬은 꽃으로 피어났죠. 지영씨의 어떤 뿌리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나요? 이 여정은 상처의 강을 하늘로 바꿨어요. 민수씨는 호흡과 대화, 경계와 감사, 표현과 관찰로 자책의 강을 평화의 섬으로 가꿨어요. 그는 이제 내가 충분해라고 미소 짓고 봉사에서 민수씨 고마워라는 말을 들으며 자유의 하늘을 날죠. 지영은 호흡과 메시지, 경계와 시, 나눔과 관찰로 고립의 강을 희망의 섬으로 키웠어요. 그녀는 이제 나는 나야라고 속삭이며 워크숍에서 지영씨 멋져라는 말을 들으며 빛의 하늘을 날죠. 반야심경은 말해요. 고통은 덧없다. 그들의 상처는 바람처럼 지나갔고 자비의 날개는 그들을 자유로 이끌었어요. 금강경은 속삭여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하늘이다. 여러분은 민수 씨와 지영 씨의 어떤 비상에서 용기를 얻으셨나요? 이 하늘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우리의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상처의 파도는 다시 밀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민수 씨와 지영 씨가 보여줬듯 호흡 한 번, 감사 한마디, 대화 한 줄, 경계 한 번, 관찰 한 순간이면 충분해요. 법구경은 가르쳐요. 만족하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여러분은 이미 자비의 씨앗을 품고 있어요. 그 씨앗은 5분 호흡으로 고마워라는 말로 지금은 힘들어요 라는 거절로 내 마음은 괜찮아 라는 관찰로 자랄 거예요. 그 작은 실천은 강물을 샘물로 섬을 하늘로 바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날개로 하늘을 날고 싶으신가요? 이 비상은 매일 새로워져요. 민수 씨는 아침 호흡으로 아내와의 대화로 봉사의 미소로 매일 섬을 키워요. 그의 하늘은 이제 가족과 이웃의 웃음으로 빛나죠. 지영은 밤의 호흡으로 친구와의 메시지로 워크숍의 나눔으로 매일 섬을 가꿔요. 그녀의 하늘은 이제 세상의 공감으로 펼쳐졌어요. 반야심경은 위로해요. 모든 것은 무상하라. 상처는 지나가고 치유는 남아요. 금강경은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자유다. 여러분도 오늘 한 걸음 작은 씨앗으로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실천으로 비상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하늘은 이미 펼쳐져 있어요. 이 여정을 함께 걸으며 우리는 강물의 상처를 섬의 평화로 하늘의 자유로 바꿨어요. 민수 씨와 지영 씨의 이야기는 우리의 강에도 날개를 달아줬죠. 법구경은 따뜻하게 가르쳐요. 자비로운 마음은 평화를 낳는다. 오늘 5분 호흡으로 시작해보세요. 가족에게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친구에게 너 생각났어라고 메시지를 보내세요. 지금은 힘들어요 라고 경계를 세워보세요. 내 마음은 괜찮아 라고 관찰해보세요. 그 씨앗은 여러분의 섬을 하늘로 띄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하늘로 날아오르고 싶으신가요?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어떤 씨앗을 심으셨나요?
어떤 강물을 건너셨나요? 어떤 하늘을 꿈꾸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은 누군가의 섬에 씨앗이 될 거예요. 매주 새로운 치유 여정을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하늘을 더 넓게 펼쳐주세요.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의 시작이다. 여러분의 하늘은 이미 빛나고 있어요. 자, 이제 날개를 펼치고 자유의 하늘로 비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하늘로 날아오르실 건가요?